네, KBS 뉴스특보입니다.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비가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전국의 비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비가 어디에 많이 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부지방에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중부지방도 일부 영향권에 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80mm 수준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전남 화순에 시간당 50mm 수준, 그리고 호남 지방 곳곳에 시간당 30mm 수준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강도는 조금 약해지기는 했지만 누적 강수량이 많아 섬진강 유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재난감시 CCTV로 지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암댐 하류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물보라도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초당 700여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침수 위험이 높습니다. 보성, 구례, 하동 지역 저지대 주민들은 빨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섬진강댐 하류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카메라로도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문을 모두 연 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초당 1,700여 톤인데요. 영산강 호수통제소 관계자는 오후에 비가 다소 약해지더라도 방류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근 주민들의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주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인근에 침수 위험 지역이 많습니다. 순창, 임실, 곡성이 특히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전남 담양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2시간 동안 350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용강교 부근입니다. 여전히 비가 아주 거세게 내리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도로 옆은 지금 천이 흐르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어젯밤에 산사태가 난 곡성, 오산면 인근 상황을 보겠습니다. 호남선의 옥과 IC 부근인데요.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어서 사고 수습을 위한 수색 작업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계속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주말 내내 계속 비가 오겠습니까? 네, 장마전선의 예상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장마전선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북상해서 이후에는 중부지방이 영향권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요일인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슈퍼컴이 예측한 비 상황을 보면요. 현재는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서서히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되면 길게 이어지는 많은 양의 폭우라며 지금부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도, 서해 5도에 100에서 200, 많은 곳은 300mm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또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지역의 현지 스튜디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임정섭 아나운서 전해주죠. 네, 어제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하류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특히 구례, 읍의 서시천이 범람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서시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지금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취재팀은 조금 전까지 곡성군에 있는 섬진강변을 취재하고 지금은 구례군 구례읍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제 옆으로 보이는 하천이 바로 서시천입니다. 이 서시천은 구례의 산수유 마을 등 지리산 자락에서 나오는 계곡물 등이 이곳에서 섬진강과 합류하는 건데요. 그런데 섬진강 때문에 방류량이 크게 늘면서 계곡물이 내려가는 서시천이 섬진강물에 막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천변 공원이 모두 잠긴 상태고요. 제방도 모두 잠겨버린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서시천의 수위가 높아져 오전 7시부터 제방을 넘어섰고요. 구례읍에 일부 침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구례읍 일부 주민들과 서시천과 섬진강 합류 지점인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구례군의 대피 장소는 구례고와 구례 농학전수관, 마산면 체육관인 청마관, 구례중학교 등입니다. 섬진강댐 방류로 곡성 지역에도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곡성군은 섬진강변에 위치한 곡성읍 신기리와 장선리, 대평리, 동산리 등 6개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곡성 지역 대피 장소는 곡성군 레저문화센터와 곡성고, 곡성중앙초등학교 등입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와 지자체들은 섬진강댐 하류 지역인 곡성 지역, 주암댐 하류 지역인 보성과 구례에 강 주변 저지대 주민들은 대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례읍 서시천에서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네, 어젯밤에 곡성군의 한 마을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현장에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아침에 구조 작업이 재개되면서 매몰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곡성의 산사태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오늘 아침에 구조 작업에서 사망자 1명이 추가됐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젯밤 8시쯤 전남 곡성군 오산면의 뒷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흙더미가 주택 4채를 덮친 현장입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돼 밤사이 폭우로 중단됐던 매몰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른 아침 시작됐는데요. 오전 10시가 지나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 현장에서 7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곡성 산사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곡성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나머지 매몰자 1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사와 무너진 주택의 잔해를 중장비로 걷어내는 작업 중인데 천둥 번개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곡성에는 어제 하루에만 237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산사태가 일어나기 1시간 반쯤 전인 저녁 7시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52.5mm를 기록하는 등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곡성에는 지금도 폭우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매몰자 수색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곡성군은 산사태나 집안 침하 등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마을 주민 20여 명을 임시시설로 대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곡성 산사태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등을 통해서 피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침수된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영상 함께 살펴볼까요? 네, 특히 강변 지역에서 강물이 범람하면서 침수된 지역이 많은데요. 이 제보 영상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곡성군 섬진강 주변의 침수 상황이군요. 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전남 곡성군 가정역 주변의 침수 상황인데요. 범람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다리도 보이는 것 같은데 수위가 다리 밑까지 지금 근접한 모습이네요. 네, 인근의 출렁교라는 다리인데 제보자께서 이 출렁교가 곧 잠길 것 같다면서 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섬진강댐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서 방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지대 주민분들은 미리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광주 지역 상황인데 황령강변이지요. 저지대 가옥들이 지금 침수가 된 상황이네요. 네, 오늘 오전 11시쯤에 광주 성정역 뒤편 황룡강 주변 상황인데요. 저지대에 있는 옛날 가옥들은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지역도 물이 들어차면서 이 차량 이동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영상을 제보해 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영상도 황령강 주변인가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늘 오전 8시쯤 광주 선운지구 쪽 상황인데요. 이 바로 옆 황룡강이 불어나면서 인근의 선운공원과 주택가가 모두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이 차량들도 겨우 지붕만 보일 정도로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황룡강의 범람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특히 저지대 주민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딘가요? 네, 이 다음 영상은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 광산구 서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상황입니다. 이 공장 바닥도 지금 물이 많이 차 있군요. 네, 이 금호타이어 차고지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차량들은 모두 빠져나온 상황이지만 조업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호타이어는 공장 내 일부가 침수되면서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보 영상으로 본 피해 상황 하선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에 밤사이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천 일대가 걱정인데요.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밤사이에 영산강과 섬진강 홍수특보도 계속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지금 광주천은 어제처럼 범람 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광주천의 수위는 어제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지면 언제든지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주 양동시장 옆 태평교는 조금 전 다시 굵은 빗줄기가 내리면서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지금 현재 현장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어제부터 400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전 11시 30분에 시간당 강수량은 화순 백야면 50.5mm를 최고로 구례 39.5, 광주 무등산 32, 담양 28mm 등이었습니다. 많은 비로 강물이 불면서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영산강 장록교 지점에서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는 홍수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또 담양의 광주호와 담양호도 물이 넘쳐 인근 주민의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 홍수특보 발령 지역 8곳 가운데 장흥 탐진강을 제외하면 영산강 4개 지점과 섬진강 3개 지점 모두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비로 인해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전 7시부터 광주역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광주 송정에서 순천, 순천에서 목포, 순천에서 장성 등 3개 구간 5개 열차가 멈췄습니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58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고 이재민은 8개 마을 41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도 곡성과 담양에서 산사태 등으로 사망자 5명과 매몰자 1명, 주택 파손에 따른 부상자 1명 등이 발생했고 이재민도 18명이 나온 상태입니다. 전남에서는 논밭과 시설물 등 421헥타르가 침수와 함께 주택 71채가 침수와 파손 등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 전남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대 2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광주천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많은 비로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구례교 범람 위기로 압록에서 구례구역 간 선로가 침수되면서 전라선, 익산에서 여수엑스포 구간의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또 광주 월곡천교의 침수로 인해 오늘 오전 7시부터 광주역의 열차 운행을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철도 이용객들에게 광주역 대신 광주 송정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하철 종점역인 평동역이 물에 잠겨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는 평동역 주변 도로가 침수돼 지하 역사로 흘러들면서 대합실과 역무실 일부가 물에 잠겨 오전 9시 28분부터 지하철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평동역 직전역인 도산역까지만 운행됩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는 광산구청과 함께 물빼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지하철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KBS 연결된 재난 CCTV를 통해서 주요 지역 호우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보면 황룡강도 그렇고 지금 하천 범람이 걱정인데요. CCTV 살펴볼까요? 네, 먼저 전남 지역의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섬진강이 많이 불어나면서 하류 쪽이 이미 범람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례군 서시교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은 섬진강 지류인데요.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 그 현장입니다. 이미 하천 수위가 많이 올라와서 다리까지 차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물이 빠지지 못해서 유속이 매우 느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풀이 우거졌던 천변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이죠. 이 다리가 있는 서시천이 오전부터 범람해서 구례읍 오일시장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실내 체육관 등으로 대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장성군 장성대교입니다. 물살이 매우 빠른 상황이죠. 이 교각 사이를 보시면 물살이 매우 빠르고 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한평군 영수교의 모습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화면에 물방울이 좀 맺혀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모습과 비교하면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도 모두 물에 잠기고 하천변도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홍수 경보가 내려진 나주대교의 모습입니다. 나주대교 교각 사이로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죠. 이 나주대교의 기존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광주천 상황 보시겠습니다. 광주천 서석교에서 본 모습인데요. 위쪽에 보이는 다리가 금교입니다. 이곳은 어제부터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광주 양동시장 인근인데요. 수위가 여전히 높습니다. 상인들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광주 동곡 배수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곳인데요. 원래는 가운데 쪽에 보이는 다리의 교각이 상당히 드러날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위쪽 난간만 남기고 물에 잠겨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산강에 물이 불어나면서 오전 11시 20분을 기해 나주 영산대교와 영산교, 죽산교의 차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도로 통제되는 곳도 많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과 도로 침수,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KBS 뉴스 특보 그리고 지역별로 발송되는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에 따라서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의 비 피해 상황 들어봤고요. 이번엔 전주 연결합니다. 김태현 아나운서 전해 주십시오. 네, 현재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주 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윤덕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빗줄기는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다리 상판 근처까지 불어난 하천 수위는 1시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주시는 저지대 침수가 진행 중이라며 상황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피해 상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선 동산과 전주역 구간, 압록과 구례구역 구간 선로가 침수돼 익산과 여수엑스포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순창 풍산이 486.5mm로 가장 많고 진안 400.5, 남원 333.6, 전주 완산 286.5mm 등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에는 25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원 독림교와 정읍 초강리, 전주 미산교와 완주 삼례교에는 홍수경보가, 무주 남대천 취수장과 정읍 정우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보가 내려진 곳을 보면 남원 독림교의 범람 수위는 7.27m, 현재 수위는 3.76m입니다. 정읍 초강리의 범람 수위는 9m, 현재 수위는 5.64m입니다. 전주 미산교의 범람 수위는 8.43m, 현재 수위는 4.16m입니다. 완주 삼례교의 범람 수위는 8.49m, 현재 수위는 6.63m입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산교는 송천 이동 주민센터와 미산초에, 삼례교는 삼례읍사무소와 삼례중앙초에, 독림교는 남원중앙초에, 초강리는 정우초에, 남대천은 무주 예체문화관에 주민 임시대피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 앞서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임실과 무주, 남원에는 산사태 경보가, 진안과 장수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날씨 정보를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네, 이번에는 보도국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승길 기자,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비가 계속되면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피해 접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사이 순창군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섬진강댐 수위 상승으로 방류량이 늘어 순창과 임실 등 하류 지역 주민들은 주변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전주 도심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전주 삼천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효천직으로 향하는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지금까지 도로 유실이 28건, 주택 침수가 11건, 농작물 침수가 6건에 430여 헥타르 등 모두 169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만큼 피해 신고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다리 아랫길 16곳 모두 통제됐고 전주 등 하천 주변 주차장 8곳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 등 99곳은 입산이 금지됐습니다. 홍수특보와 산사태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섬진강 수계, 우원천 주변 주민 40여 명은 관촌중학교에 대피했으며 진안군 북이면 봉암저수지가 넘쳐 주민 20여 가구가 여성농업인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섬진강댐이 방류를 늘리면서 하류 쪽 다리가 물에 잠겨 임실 덕치면 일대 마을 주민 90여 명이 외부와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 체계를 비상 2단계로 높이고 실시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산사태 위험 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강하게 내리는 비로 인해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어젯밤 9시쯤 부안군 변산면 궁항 남동쪽 400m 해상에서 4명이 타고 있던 레저보트가 뒤집혀 1명이 숨지고 3명은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경은 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자매 부부 등 4명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A씨가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해상에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와 함께 전북 지역에 설치된 재난 CCTV를 통해 현장을 보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전북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전북 14개 시군 재난 CCTV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비가 250mm 내린 임실입니다. 현재 수위가 5m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실과 순창은 섬진강댐 하류를 끼고 있는데요. 조금 전인 오전 9시쯤 환경부가 섬진강과 지천 수위가 높아 섬진강댐의 수위가 올라갔다며 이 댐 방류량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당 1,700여 톤을 흘리면서 이에 따라 하류 수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임실뿐 아니라 순창 지역도 하천 수위가 최대 10m를 넘긴 곳도 있습니다. 네. 이 주변 저지대 사시는 분들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전주를 살펴볼까요? 네, 현재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전주시 진북동 어흥교입니다. 어제 하천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이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잠겼는데 밤사이 살짝 다리가 드러났었거든요. 지금 오전 들어서 비가 또 쏟아지면서 다시금 잠긴 모습입니다. 네. 또 이 화면 오른쪽 보시면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래 주머니가 쌓아져 있는데요. 하천이 오른쪽에 있는 민가보다 저지대라서 물이 범람하지 않게 막아둔 건데 점차 모래주머니 있는 곳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전주에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요.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대 지나시는 분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틀째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인 장수로 한번 가볼까요? 네, 화면에 나오는 곳 장수 천천면의 한 하천입니다. 어제도 내내 비가 많이 온 지역이고요. 또 물이 불어나면서 하천의 유속이 빨랐는데 지금 오전부터 해서 굉장히 유속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네. 수위도 꽤 높아서요. 오른쪽 도로 아래에 지금 교각이 있는데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고속도로 입구도 인접한 곳이어서 차량이 자주 통행합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정읍 지역 한번 볼까요? 네, 정읍은 동진강 초강리 쪽에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화면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매죽교도 유속이 상당히 빠르고요. 또 수위도 다리 위를 넘칠 듯 차올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물이 흙탕물이 돼서 누렇게 변해 있는데 빠르게 흐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리 위 도로에도 물이 지금 꽤 흥건하니까요. 지나는 분들 유의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안군 주천면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분리에 있는 재난 CCTV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진안은 어제부터 4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높은 강우량을 눈으로 보여주듯이 하천 유속이 상당히 빠르죠. 또 화면에 빗물이 맺혀 있는 모습도 지금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어제 오늘 또 시청자들이 직접 찍어서 보내준 영상이 있죠? 네, 어제 아침 이후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계신 시청자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제보를 해주셨었는데요. 오늘도 많이 도착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주천면에서 보내주신 겁니다. 양재철 씨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새벽 4시 40분쯤입니다. 보시다시피 산 위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흙탕물과 빗물이 계속 섞여서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절과 주택 그리고 축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씀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 김선남님 제보입니다. 여기는 오늘 새벽 5시쯤 남원시 노암동 모습인데요. 정자 위에 시민분들 대피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죠. 물이 들어찬 게 사람 골반 높이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고 인명 피해 없도록 지금 대비를 하긴 했는데 상가에 지금 물이 가득 들어차 있고 차량도 침수됐다, 극심한 물난리를 겪고 있다라고 호소하면서 제보 영상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피 장소가 어딘지를 확실히 기억해 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순창에서 보내주신 영상 2개 보겠습니다. 먼저 김석수님이 보내주신 금가면 영상인데요. 순창 지역은 새벽 3, 4시쯤 시간당 7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진 지역입니다. 네. 보시면 창고 안쪽에 흙탕물이 어른 무릎 높이까지 들어찼고요. 그리고 또 어둡기는 하지만 밖 도로에도 침수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은 마을 인근 내동저수지 둑이 무너져 내려서 주변 마을과 농경지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양감열 씨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12시 뉴스 바로 전에 받았는데요. 순창군 동계면에서 자택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보시다시피 주택의 무릎 그리고 또 사람 골반 높이까지 물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네. 저기가 지금 다 마당인데 마당 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예, 또 가전제품까지 둥둥 떠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인근의 섬진강댐을 방류하면서 민가에도 물이 차올랐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창문 아래까지 물이 차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갖은 생활 잡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 전혀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모습 알려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피해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각별히 더 주의하시고 네. 재난방송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곳곳에 침수와 또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안전 유의하시면서 실시간 재난정보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조선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주 삼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서윤덕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빗줄기는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다리 상판 근처까지 불어났던 하천 수위는 1시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주시는 저지대 침수가 진행 중이라며 피해 상황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피해 상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선 동산과 전주역 구간, 압록과 구례구역 구간 선로가 침수돼 익산과 여수 엑스포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순창 풍산이 486.5mm로 가장 많고 진안 400.5, 남원 333.6, 전주 완산 286.5mm 등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에는 25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원 독림교와 정읍 초강리, 전주 미산교와 완주 삼례교에는 홍수경보가, 무주 남대천 치수장과 정읍 정우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보가 내려진 곳을 보면 남원 독림교의 범람 수위는 7.27m, 현재 수위는 3.76m입니다. 정읍 초강리의 범람 수위는 9m, 현재 수위는 5.64m입니다. 전주 미산교의 범람 수위는 8.43m, 현재 수위는 4.16m입니다. 완주 삼례교의 범람 수위는 8.49m, 현재 수위는 6.63m입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산교는 송천 이동주민센터와 미산초에, 삼례교는 삼례읍사무소와 삼례중앙초에, 독림교는 남원중앙초에, 초강리는 정우초에, 남대천은 무주 예체문화관에 주민 임시대피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 앞서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임실과 무주, 남원에는 산사태 경보가, 진안과 장수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안전 유의하시면서 실시간 재난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네, 전북 지역의 비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경남 창원 연결합니다. 이하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창원입니다. 밤사이 경남에도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하동 등 섬진강 하류 지역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화계면에서만 50가구 주민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인근 화계중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경남 하동 섬진강 하류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 하동군 국도 19호선입니다. 조금 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도로에 물이 점점 더 차고 있는데요. 1m 정도 높이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물에 잠길 정도입니다. 애초 침수 피해가 심각한 화계장터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하동읍과 화계장터를 잇는 국도 19.5km의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화계장터에는 50가구 주민 100여 명이 미리 대피했고 화계면 탐리 주변 주민 50여 명도 고립돼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동소방서는 구조를 위해 보트를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동군 화계면은 밤사이 강수량이 347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시각 섬진강 만조에 강물이 불어난 데다 쌍계사 계곡물까지 합류하면서 하동 곳곳에 심각할 정도로 침수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동과 맞닿은 호남의 섬진강댐 수위 상승으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네, 인근 지역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산청군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일대 하천이 범람해 주민 100여 명이 대피를 했고 금서면 주상리 주안마을에도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진주 남강댐 방류량 증가로 사천시도 만조 시각인 오전 11시 30분이 지나면서 축동 용산마을이 침수됐고 진주 내동 가회천 마을도 침수나 고립이 우려돼 대피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에는 산청과 하동, 함양, 거창, 합천, 진주, 창녕, 의령, 거제, 통영 등 10개 시군의 호우경보가,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 함안 등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합천과 거창, 의령, 하동, 산청, 함양, 진주, 창원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거제와 함안, 창녕, 사천, 밀양 등 5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산청군 경호교에는 홍수경보가, 합천군 황강교와 밀양시 삼랑진교, 함안군 개내리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하동에서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네, 경남에서는 하동군의 침수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하동 화계에 사는 주민 연결해서 피해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성희 선생님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지금 하동군 기상 상태는 어떻습니까?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오전 중으로는 한 10시쯤에서는 하늘이 맑아지면서 비가 그치길래 좀 멈추려나 했더니 다시 쏟아지고 있어요. 예. 지금 주민들 대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계장터 주민들하고 그 하계장터 바로 옆에 있는 탐리 주민들이 지금 하계중학교로 대피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 더 지나간 곳에 병군마을 지나서 신옥마을이라는 곳에서는 계곡 범람하고 산사태를 우려해서 어젯밤에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강제로 손님들 퇴실을 시켰다 그래요. 네, 지금 통화하신 홍성희 선생님께서는 안전하게 계신 거죠? 네, 저희 집은 뭐 그렇게 피해도 없고 별 피해도 없고 안전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글쎄요, 저희는 큰 걱정은 없는데 이제 단지 사람들이 막 아팠을 때 네. 급하게 비상시에 어떻게 병원에 간다든가 할 때 가장 좀 걱정이 돼요. 예. 홍성희 선생님과 하동 주민분들 피해 없도록 안전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리산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이승준 재난안전과장 연결해서 현지 기상 상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과장님, 현재 지리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5일 수요일부터 4일차 계속된 호우특보와 함께 지리산 일대에는 금일 11시 30분 현재 해석 684mm, 벽도령 614mm, 장토목 607mm 등 지리산 전역이 500mm 이상 많은 누계 강우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시간 현재도 강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지리산 전역에 호우 경보가 계속 발효된 상황이지만 지리산 국립공원이 대부분 계곡 중상류에 위치한 상황으로 크고 작은 낙석과 토산 밀림 외에 큰 피해는 아직 없으나 하류에는 이미 침수된 곳이 발생한 상황이니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곡 범람이나 산사태의 우려도 있습니다. 지리산 인근 주민들에게 필요한 준비가 있다면요. 네, 어제 오늘만 지리산 국립공원 전역에 4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라 관내 대부분 지역이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주변을 잘 살피시고 필요시 공무원의 유도 안내 등을 잘 따라서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 정보 상황도 시시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 관내에 분소와 대피소 등 곳곳에 11개 주요 거점에서 모든 직원이 만일에 대비한 비상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순찰 점검 등 재난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이승준 재난안전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까지의 경남의 피해 상황을 알아보죠. KBS에 보내주신 시청자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2분 경남 하동군 섬진강과 바로 접한 화개장터입니다. 건물 1층 상가와 골목이 모두 침수됐습니다. 가재 도구가 둥둥 떠다닙니다. 밤사이 주민들이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피해를 줄이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모두 대피해 있습니다. 이어 오전 9시 50분 하동 화개면 화개마을입니다. 섬진강 물이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강변마을 주택과 상가 등 건물 1층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길도 모두 잠겨 주민들은 모두 고지대로 대피해 물에 잠긴 마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남 거창군 도심을 가로지르는 위천천입니다. 이곳은 어제 저녁부터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어제 둔치 주차장과 아래쪽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50여 대가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수위는 낮아지지 않고 있고 세찬 물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지리산과 인접한 산청군 생초면입니다. 경호강 수위가 도로와 다리 하부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역시 많은 비가 내린 함양군 안이면 광풍루 주변입니다. 강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세차게 흘러갑니다. 남강천 수위도 인근 도로 높이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함양군 안이면 안이교도 다리 아래까지 수위가 올랐습니다. 주변 주차장이 물에 잠겼고 강변에 있던 빈 텐트들도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집중호우로 경남도민 200여 명이 대피했고 농경지 침수와 도로 통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경남 지역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천연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들어온 인명피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남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에서 산사태로 인한 매몰 사고가 발생해 경운기를 몰고 가던 83살 백모 씨가 깔렸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경남에서는 하동군과 산청군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화개장터에서 침수된 장터와 버스터미널 상가는 220동에 이릅니다. 주민은 100명이 대피했습니다. 화개장터 외에도 하동읍의 섬진강변에 있는 마을인 화심, 신기, 두곡리 일대에서도 이재민 20명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금서면 주안마을 8명이 인근 복지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사천의령, 거창, 함양에서도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라 피해 집계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섬진강과 낙동강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어 비가 그친 뒤에도 이재민 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범람으로 경전선은 진주에서 순천역 사이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도로 통제 구간은 22곳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진주교와 진양교 아래 강변도로, 옥봉동 언덕도로 2곳과 내동면, 평거동 시가지도로, 대평면과 지평면 2곳입니다. 산청군에서는 토사유실 구간이 많습니다. 단성면 박목리와 금서면 매촌리, 생초면 신현터널 부근, 산청읍 차탄리 도로가 부분 통제입니다. 함양군에서는 백전면 평정리, 병곡면 월암리, 함양읍 구룡리의 국도와 지방도가 통제되거나 부분 통제입니다. 경남의 농경지는 121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하동군에서는 녹차밭 10헥타르를 포함해 배와 매실, 과수원 등 60헥타르, 합천군에서는 벼와 밭작물 60헥타르가 침수됐고 밀양시에서도 벼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KBS와 연결된 경남 지역 재난 폐쇄회로 TV로 구체적인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경남 서부권에 특히 비가 많이 내렸죠. 네, 많은 비로 지금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강댐이 사천만 쪽으로 초당 5,3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사천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사천시 곤양면과 축동면을 잇는 가산교입니다. 이곳은 가와천 하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거센 물살이 다리 교각 위쪽까지 닿고 있는데요. 가와천 주변 저지대의 침수가 우려됩니다. 저지대에 계신 주민분들은 안전지대나 대피소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진주시 진양교입니다. 역시 교각 위쪽까지 남강물이 불어났습니다. 남강댐이 진주 시내 쪽으로도 초당 6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진양교 아래에 있는 자전거 도로나 공원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하동군 정량교입니다. 역시 물이 많이 불어나 금방이라도 도로까지 물이 차오를 듯한 모습인데요. 흐르는 물살이 다리 상판에 부딪히는 게 폐쇄회로 TV로도 확인이 됩니다. 예, 이럴 때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다리를 이용하시는 것조차 삼가셔야겠습니다. 1시간 전보다 물이 상당히 많이 조금 불었네요. 더,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내륙 지역인 함양군 안이면 상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아직 네, 이제 맞습니다. 보시는 곳은 함양 농월정 앞 남강 상류인데요. 평소 보이던 커다란 바위들을 모두 삼키고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도 주변에 유원지와 캠핑장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기상정보나 재난정보 확인하셔서 피해 없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남에서도 곳곳에서 많은 비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가 잠기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경남 지역 비 상황 잘 봤습니다. 대구와 경북 포항에는 호우경보가, 경북의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어제부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전호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는 대구 신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신천 수위도 높아졌고 유속도 빨라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포항에는 호우경보가, 성주와 김천 등 경북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서구 246mm를 비롯해 대구 북구 226.5, 고령 197.5, 포항 호미곶 161.5mm 등입니다. 대구 경북 전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경북 포항과 구미, 김천, 성주, 대구 달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 피해 신고는 대구 경북에서 각각 8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대구 팔공산과 압산공원 등산로는 출입이 통제됐고 신천과 금호강 하천 둔치의 주차장 15곳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가창교와 법왕사 사이 2.3km 구간 등 2곳이, 경북에서는 김천 직지사교 하부도로 등 6곳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남부는 오늘 낮까지, 경북 북부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안동댐과 이마댐의 방류 영향으로 수위가 높아진 곳이 많은 만큼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속된 장맛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 예방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네, 호우 경보가 내려진 부산에는 어제부터 2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강한 비로 침수와 붕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낙동강 상류에서 많은 양의 물이 유입돼 구포교의 수위가 계속 차오르고 있어서 도심 지역 침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민규 기자, 지금 상황 전해 주시죠. 네, 부산은 지금은 비가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오전 내내 굵은 빗줄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꽤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호우 경보에 이어 오늘 새벽에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효됐습니다. 부산에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250mm입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사학으로 275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밤새 곳에 따라 시간당 7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집계한 비 피해는 모두 50건이 넘습니다. 도로와 교량, 주택이 부서지고 침수된 곳이 있는데요. 서구 초장동의 주택 뒤쪽 석축 일부가 무너져 두 세대 3명의 주민이 주민센터로 대피했습니다. 또 동구의 한 주택이 붕괴됐고 또 다른 주택에서도 옹벽이 무너지고 하수가 들이닥쳐 8명이 대피했습니다. 범일동 자성대의 아파트 2개 동도 침수돼 주민 12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교통 통제 구간은 20곳입니다. 현재는 상습 침수 구역인 온천천 세변교와 연안교, 수연교 아래 도로를 포함해 범천, 계금, 당감 지하차도 등의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현재 구포교 수위가 3m 넘게 올라 위기 대응 단계를 관심으로 높였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구포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어젯밤 9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잦은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나 축대 붕괴 피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기상청은 부산에 앞으로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의 9개 시군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권에는 오늘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대전천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원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대전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장마에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가 나와 있는 대전천 주변 하상도로는 아침부터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충남 지역을 관통하면서 특히 충남 남부 지역에 시간당 5에서 2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그리고 보령과 논산 등 충남 남부 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천안, 아산 등 나머지 충남 북부 6개 시군은 잠시 뒤인 1시 반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서천은 누적각수 수량이 112mm를 기록했고 논산 연무에 101, 대전 문화동에 97mm가 내리는 등 주로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연일 비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이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고 지자체별로도 세종과 아산에는 산사태 경보를, 천안과 보령, 부여와 예산, 홍성에는 산사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보령시 웅천읍 장항선 철로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유입돼 이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아산에서는 지난 3일 산사태로 떠밀려온 토사에 휩쓸려 실종된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비 피해가 추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천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틀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산림청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박종호 산림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군요. 산사태 심각 단계,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리셨네요. 예, 8월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누적 강우량이 전국적으로 많게는 약 700mm까지 기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일까지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건국적인 추가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산사태 규모가 작았지만 산에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에서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됩니다. 예, 대규모 산사태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역시 크게 나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발령을 했습니다. 어제 9시부로 충청 남부권의 심각 단계로 이미 상향 발령했고요. 조금 전인 12시를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확대 발령하였습니다. 지금도 산사태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기상예보는 지금 다음 주중까지 장마가 계속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0일이면 역대 가장 늦은 기간까지 장마이고 8월 14일이면 역대 최장의 장마 기간 2013년에 49일입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만큼 이번에 집중호우는 역사적인 장마 기간 누적 강수량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대형 산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이 산사태는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지역에서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지 궁금한데요. 산사태는 어쨌든 집중호우가 계속되면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저희 산림청에서 지정된 2만 6천여 개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속한 피해 우려 주민은 약 10만 7천 명이신데 이미 저희들이 긴급 재난 문자와 자막 방송을 보냈습니다. 받으시자마자 즉시 대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 스마트 산림제 웹에서 산사태 관련 여러 가지 정보나 발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산사태 조짐을 미리 예측하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대피를 해야 될까요? 주의 깊게 봐야 될 현상이나 지표는 저희들이 이제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또 전에 없었던 지역에서 물의 솟구침이라든가 낙석 등 이런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곡뿐만 아니라 계곡이 아닌 곳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경우에도 이제 산사태의 전주 현상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록적인 누적 강우량하고 긴 장마 기간으로 산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 지역 이외라도 조금이라도 산사태 위험 요소라든가 징조가 있으면 즉시 대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쪼록 위기 상황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산림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해서 이 시간 비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전해 주십시오. 네, 지금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4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경남 내륙까지 폭우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서해상에 붉게 보이는 또 다른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어 오늘 낮까지는 남부지방에 벼락, 돌풍과 함께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비구름대가 차차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중부지방은 점차 빗줄기가 굵어져 오늘 저녁부터 내일 밤까지 집중호우가 퍼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에 이어 충청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지역까지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오늘 하루 동안에만 300-4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방에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에 많은 곳은 300mm가 넘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면 대량의 폭우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말고 산사태와 침수 등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일주일 넘게 폭우가 이어지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대한 산사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산사태 위기 경보의 심각 단계 지역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군요.
네, 오늘 오전 6시까지만 해도 12곳이었는데 조금 전 12시를 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산림청은 16개 시도에 대한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인데 심각 단계 발령은 최고 단계, 위험이 가장 크다는 뜻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을 보면 계곡이나 경사진 곳엔 가까이 가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발생하는 만큼 대피를 할 땐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또 불가피하게 산에 있을 땐 계곡 근처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정부가 오늘 오전에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진영 행안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6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모여서 긴급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은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사전 대피를 철저히 하고 또 급류 발생 지역에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하고 수색 구조 활동 중인 대원들의 안전에도 주의해 달라면서 특히 인명피해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지자체 단체장이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계된 전국적인 피해 현황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사망 21명, 실종 11명, 부상 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경기 지역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명, 전남 4명 등이었습니다. 이재민은 1,800여 세대 3,000명을 넘어섰고요. 주택 2,200여 채, 도로 교량은 2,500여 곳이 넘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지금 열차 운행도 전국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종빈 기자, 호남선 쪽 열차 운행이 중단된 곳이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호남선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익산과 여수 엑스포역 구간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동산역과 전주역 구간의 선로가 물에 잠겼고 곡성역과 압록역 구간 교량 수위 상승으로 이 구간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에서 여수 엑스포 구간으로 출발하는 KTX와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는 익산까지만 운행합니다. 광주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열차도 중단됐습니다. 광주에서 출발하는 일부 열차는 광주 송정역으로 출발지가 변경됐고요. 용산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익산까지만 운행합니다. 순천 목포 간 양방향 열차도 중단됐고요. 홍성 익산 구간도 전면 중단입니다. 충주와 제천 구간, 영주 동해 구간, 그리고 태백선 전 구간은 지난 2일부터 중단됐는데 언제 복구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주말 열차 이용객들에게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운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섬진강에 홍수가 범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섬진강 댐은 현재 초당 1,5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 주민들 일부 마을은 이미 침수가 됐고요. 더 많은 곳이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대피하셔야겠습니다. 환경부의 홍수 대응을 총괄하는 신동인 수자원 관리과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신 과장님, 먼저 지금 섬진강 댐의 수문 방류로 일부 지역이 범람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방류량을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네, 환경부 수자원 관리과의 신동인 과장입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영산강 낙동강 유역에 약 200mm가 넘는 아주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섬진강 유역의 경우 섬진강 댐의 유입량이 오늘 새벽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댐 방류량도 수당 약 1,700톤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러한 많은 비 때문에 하류 지역에 하천 일부가 범람했습니다. 범람 하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주민들이 일부 지역은 고립된 곳도 있다고 소식 들어오고 있는데 대피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역 주민들이 해당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긴급하게 대피하실 지역은 섬진강 유역에 있는 순천시, 네. 안동시,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남원시, 임실군, 순창시 등입니다. 네. 환경부 영산강 홍수 통제소에서 관련 자치단체에 홍수 특보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한 낙동강 지역의 하천댐 하류 지역과
금강유역의 윤담댐 하류 지역에 사시는 국민들께서도 홍수특보에 유의하셔서 관련 조치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 문자나 안내를 듣고도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조치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암댐도 방류량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범람 가능성이 큰 곳, 위험 지역은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네. 주암댐의 경우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험 지역은 섬진강 하류 지역과 겹치고 있어서 하류 지역 주민들께서는 정해진 장소로 긴급히 대피하시거나 가옥 침수 방지 등의 철저를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환경부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동인 수자원 관리과장이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어제부터 계속 시민들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곡성의 산사태 현장과 범람 위기에 놓인 하동 화개천의 모습도 제보 화면에 담겼는데 유호윤 기자가 그 내용 보도합니다.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곡성 산사태 현장입니다. 세찬 빗줄기 속에서 구조대와 작업자들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추가 산사태 우려로 구조 작업이 밤사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화개장터 옆을 지나는 화개천도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범람 수위를 위협할 정도로 물이 차올라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 지역엔 특히 많은 비가 내려 도심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골목길엔 차가 물에 떠다닐 정도로 물이 찼고 다리 밑에 잠긴 차량을 굴착기를 이용해 물 밖으로 꺼내보려 애를 씁니다. 집 앞까지 물이 계속 차오르자 불안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상황을 살핍니다. 제보 영상을 촬영한 시청자는 맨홀에서 물이 역류해 악취가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차량이 지나는 다리 바로 밑까지 거센 파도처럼 물이 들이칩니다. 어제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모습입니다.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상인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일하다 놀란 상인들은 급히 가게 문을 닫고 대피해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저녁 무렵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폭우에 잠겨 마치 작은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차선이 사라진 도로를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갑니다. 퇴근 시간대 집중된 비로 부산 시내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정의합니다. 이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교회 두 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가 16일 만에 가장 많은 30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오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해외 유입 사례고 30명은 국내 지역 발생입니다. 지역 발생은 지난달 23일 39명을 기록한 이후 16일 만에 3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명, 경기 12명, 인천 2명 등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 감염 사례를 보면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기쁨 153 교회와 반석 교회에서 각각 7명씩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교회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반석교회 확진자가 근무한 어린이집에서도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양시는 일산 동구 풍동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원장, 원생 2명 등 모두 4명이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양시는 이처럼 교회 관련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지면서 오늘부터 23일까지 관내 종교시설 소모임과 단체급식 등에 대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들 교회에선 예배를 본 뒤 교인들이 함께 식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소규모 교회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해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선 한 선교회 소모임에서 4명이 확진됐고 성동구 교회 관련 확진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 역삼동에서 방문 판매업 종사자 4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강남구 설릉역 커피 전문점과 양재동 식당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말을 맞아 종교 행사 중에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말고 교회 수련회나 캠프 등은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방역 수칙이 대체로 잘 지켜졌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은 11일 야구 경기를 시작으로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남부지방에 쉴 새 없이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남원과 순천 등지에 시간당 40-5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오늘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오늘 낮까지는 남부지방에, 오늘 저녁부터 내일 밤까지는 중부지방에 벼락 돌풍과 함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발달한 비구름대가 차차 북상하고 있어 남부에 이어 충청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까지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도 발효 중이어서 계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에 300mm가 넘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최고 2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속하고 자세한 뉴스 특보를 통해서 비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